합격한 친구들 많이 보셨을 예, 거잖아요. 예. 어떤 친구들이 좀 합격률이 높은 것 학생들이 같아요? 영재학교는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예. 그야말로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이제 영재학교 원서 접수가 한 달여 남았습니다. 요즘 이공계 진학을 염두에 둔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기가 많은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 트렌드와 대비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기자TV의 간단한 인사 말씀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고 교육 입시 채널과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임태형이라고 합니다. 과학고랑 영재학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차이점과 공통점 하나씩 예. 집어주신다면요. 예, 일단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공통적으로 수학과 영재들을 뽑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학교고요. 교육과정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예. 수학과학 커리큘럼이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한 70% 가까이. 음악이나 미술을 잘하는 친구들이 예체능 고등학교 가는 것처럼 수학과학 예체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학교 모두. 그다음에 차이점은 과학고등학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4개 체제, 그러니까 일반고, 뭐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이렇게 4개 체제 중에 하나의 정식으로 포함된 그냥 범초등 교육법상 고등학교의 한 종류고요. 영재학교는 그런 고등학교라기보다는 사실은 영재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영재교육진흥법이라는 별도의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럼 전국에 어느 정도나 있나요, 현황이? 지금 과학고는 20개가 있고요. 영재고는 20개. 8개가 있는데 영재고는 이제 8개 학교에서 한 850명 정도. 그리고 과거는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매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가장 큰 공통점은 명문대 진학률이 높다라는 점을 꼽잖아요. 그런가요? 현실적으로도 그런가요? 사실은 뭐 압도적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좋은 자사고나 다른 자사고 특목고도 있는데 그런 학교들보다도 압도적입니다. 사실은. 과학고나 영재고는. 특히 영재고 같은 경우는 그 항상 서울대 진학률을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일반고의 100배 이상. 과학고 같은 경우도 서울대 진학률은 영재고보다는 못하지만 카이스트라든지 아니면 과학기술원 같은 상위권 디지스트나 지스트 유니스트 이런 대학들의 진학률은 일반고의 거의 뭐 5, 60배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설턴트님이 보셨을 때 같이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은가요? 어떤가요? 대부분 학생들이 같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영재학교 준비했던 학생들은 거의 8, 90% 이상 과학고에 재도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과학고만 도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도전 안 하고 과학고만 따로 도전하는 학생들은 꽤 수요가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그건 왜 그런가요?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그 이름에서부터 사실은 학생들이 영재여야만 좀 갈 수 있다 사실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지필고사가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정규 교육과정에서 소화하기는 쉽진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그런 뭐 선입견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지필평가를 보고 과학고는 지필평가를 보지 않으니까요. 지필평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나요? 지필고사가 녹록진 않거든요. 사실 굉장히 그냥 내가 중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언제부터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은가요? 사실 영재고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죠. 왜냐하면 학원가에서 보통 그때부터 그 시기 학생들부터 어느 정도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집중력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선행학습이라든지 심화학습을 이제 물리적으로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나오는 거죠, 사실. 근데 과학고는 학생들마다 좀 천차만별입니다. 학생들마다요? 전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 그냥 원서 쓰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요즘에는. 요즘에 최근 입시 트렌드부터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쟁률이라든지 요즘에 좀 달라진 점, 서류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달라진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은 작년, 그러니까 2022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영재학교와 과학고 입시가 좀 변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2019년 말에 정부에서 영재고 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게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적용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 핵심은 뭐였냐면 두 학교의 일단 공통적인 부분은 학생들의 뭐 사교육 부담을 좀 줄이자. 사교육. 그래서 지금 현재 입시에서 그 과거의 입시에서죠. 사교육이 개입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자. 예를 들면 영재학교 지필고사 같은 경우에 너무 고난도 문제들을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풀게 하면
어릴 때부터 학원가에서 훈련받은 학생들이 유리하고 사교육 특구 학생들만 너무 많이 입학하다 보니까 그런 요소를 좀 많이 배제하자 그래서 예. 문항수도 줄이고 그 다음에 뭐 단답형 그냥 답만 찾는 문제도 좀 줄이고 예. 그러면은 요즘 영재학교 과학고 경쟁률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예. 분들이 그 부분에 관심이 예. 있으실 것 같아서. 경쟁률은 작년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둘 다요? 예.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평균 13대1, 14대1이었는데 어마어마했죠. 네, 작년에는 뭐 6대1, 7대1 평균 좀 어. 낮은 학교는 4대1도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학교가 어딘가요? 한과영이죠. 한과영이죠. 한과영은 아, 그 워낙 매니아층이 좀 많은 학교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 학생들 중에 나는 한과영 아니면 영재학교 안 돼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부산까지 가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다른 학교들은 뭐 지필고사 출제 성향도 그렇고 그 전에 보면 아무래도 경시형 문제풀이에 능한 학생들이 많이 뽑혔어요. 근데 한과영은 물론 매년 출제 성향이 좀 다르긴 했지만 네. 조금 창의적인 학생들 많이 뽑으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던 걸로 비춰졌어요. 그래서 네, 네. 사교육보다는 네. 자기가 진짜 수학과학을 좋아하고 어느 한쪽에 약간 덕후 기질이 있는 학생들. 아, 덕후 기질? 예, 그런 학생들은 무조건 한과영 가야 된다. 약간 그런 인식이 좀 깔려 있었어요. 한과영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경쟁률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는데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체크한 바에 의하면 가장 경쟁이 높았던 것 같고요. 그거는 작년에 영재학교가 중복 지원이 또 처음으로 차단이 되면서 맞습니다. 그 전에는 학생들이 원서를 두세 장씩만 넣다가 예. 작년에 딱 하나만 넣을 수가 예. 있었는데 한과영 넣을 학생들은 원래부터 한과영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매니아층이 많다 보니까. 경쟁률 좀 떨어진 거는 예. 그 중복 지원이 금지된 거 이 부분이 가장 예, 컸을까요? 그 부분이 가장 컸고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과거도 마찬가지인데 첫째는 지금 의대 입시 열풍. 의대. 예, 상위권 학생들은 거의 1순위가 의대 약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영재고나 이제 과거에서 예. 의대 진학을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다 보니까 맞아요. 불이익을 주고 있죠. 예.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있으니까 만약에 예. 영재학교 갔었을 때 불이익을 혹여라도 받으면 예. 갈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미리 좀 그렇죠. 그래서 지원을 하지 않는 진짜 거. 완전히 의대 관심 없는 학생들만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예. 학생 수가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입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네네. 의대에서도 의식적으로 좀 안 뽑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서울과고라든지 경기과고 그러니까 영재고 중에서는 의대를 꽤 많이 진학한 학교들이거든요. 그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상담하다 보면 작년에 서울대 의대에서 몇 명 뽑아줬는데 이번에 몇 명밖에 안 뽑아줬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가 의대 예. 짚어주셨고요. 다른 하나는 네, 또 뭔가요? 하나 이제 당연히 정시 확대. 정시 확대. 네, 정시가 서울대도 이제 서울대가 사실은 정시가 20% 정도 뽑다가 작년에 거의 30%, 그 다음에 올해는 거의 40%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다른 상위권 대학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거 영재고 학생 중에서는 정시로 대학을 가는 학생은 뭐 많아봤자 10% 내외. 네, 그 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가 늘어난다는 건 과거나 영재고 학생들한테 뭐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두 개가 전형이 많이 다르죠? 예. 전형별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일단 영재학교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영재학교부터 말씀드리면 영재학교는 이제 3단계 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8개 학교 공통입니다. 이건. 그래서 1단계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이렇게 3개의 서류로 학생을 선발하고요. 각 단계마다 학생들이 떨어지는 건데 네. 작년 입시 기준으로 1단계에서 지원자의 한 36% 정도가 탈락을 했습니다. 서류 단계가 깐깐해진 이유가 뭔가요? 2단계 출제 성향이 바뀐 거하고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개방형 서술형 문항이 많아지면 채점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네. 학교 입장에서는 부담이죠. 과거 영재학교 입시를 바꾸는 방향이 정성평가를 좀 많이 해라. 정량해서. 점수로만 하면 사교육이 몰리니까. 그러면 그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1단계를 좀 보완해야 되겠네요. 준비하는 친구들은. 예, 그렇죠. 예. 물론 당연히 내신이라든지 예. 또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 3가지 서류가 골고루 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니까 예. 이런 준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지필고사 2단계 지필고사는 말 그대로 수학, 과학 시험을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뭐 한 과목당 100분에서 120분 그러니까는 총 합하면 3, 4시간 정도 수학, 과학 시험을 보는 거고요. 지필고사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선행을 반영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나요? 수학하고 과학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수학하고 예, 과학은? 예를 들어서 표면적으로는 둘 다 선행 개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행 개념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직은 있죠. 예, 특히 과학이 좀 그런 성향이 네. 있고요.
그리고 과학은 선행과 심화를 구분하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학생들 과학책 목차랑 고등학교 학생들 과학책 목차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예, 그 내용이 이제 조금씩 맞아요. 깊게 들어가는 네. 거기 때문에 심화, 선행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네. 과학은 선행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확실히 과학적인 논리, 사고력이나 직관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수학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예, 수학은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미적분까지 배웠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선행 개념으로만 그렇게 풀 풀지는 수 있는 문제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순진하게 중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다고 풀 수 있는 문제도 당연히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네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어렵고 그런 성향이 요즘에 더 짙어졌어요. 입시가 바뀌면서. 과학고 영재학교가 작년에 4개 학교가 공동 출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공동 출제예요? 예, 올해는 아마 전체 학교들이 다 공개를 할 건데요. 이미 공개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으시면 예,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예.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선행도 아니고 그냥 중학교 심화로도 꼭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 예,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데 소위 말하는 추상적인 사고력. 네.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우리 학생들이 머릿속에서 예. 어떤 입체 도형의 모양을 잘 이렇게 만들거나 굴려볼 수 있는 그런 추상적인 사고력. 경시 문제 아닌가요? 예, 경시형 문제가 그나마 그래도 그런 글쎄. 사고력을 기르는 데에는 도움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작년에 특히 많이 바뀐 출제 성향은 경시형 문제만 많이 풀었던 학생들도 직관적으로 다가가기 쉽지 않았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여쭤보겠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더 그래서 나는데. 문제 상황에서 제가 예.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일단 기출문제를 좀 많이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경시 문제든 아니면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심화 교재들 있잖아요. 뭐 블랙라벨이라든지 예. 최상위 수학이라든지 이런 상위권 교재들에서 본인이 문제를 좀 선별해서 푸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별이요? 예, 그냥 일반적으로 내신을 위한 문제 풀이보다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증명이라든지 증명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서술형 문항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 문제들을 좀 골라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근데 요즘에 네. 대학 쪽에서는 입학처 홈페이지 네. 가보면 정말 풀이 기출문제 다 나오고 예. 연술 풀이까지도 동영상으로 예. 업로드한 경우들 너무 많잖아요. 저는 고등학교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래전부터 저도 느꼈습니다. 예, 아니면 사교육에 의지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시가 아무래도 좀 소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풀이 적어서 그런가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여론 형성도 좀 어렵고 네. 또 저 같은 사람들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예. 3단계는 예, 캠프죠? 3단계는 이제 2단계, 1, 2단계 통과한 학생들이 캠프 면접이라고 해서 뭐 형태는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기본 틀은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학생들끼리 뭐 체육 활동도 시키고 또 뭐 실험 설계도 시키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축소가 되고 그냥 수학, 과학, 뭐 이렇게 약식, 지필고사 예. 그걸 또 선생님께 설명하는 네. 또는 본인이 제출한 서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네, 확인하는. 면접은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뭐 말을 잘해야 이렇게 잘 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면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학과학 역량에서 좌우가 되는 겁니다. 수학과학이요? 예, 그런데 어떤 개념 설명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 대표님 지금까지 좀 과학영재학교 합격한 친구들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예. 어떤 친구들이 좀 합격률이 높은 것 학생들이 같아요? 영재학교는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예. 그야말로 강남에서 그 엄마 이제 등 떠밀려서 학원 진짜 열심히 다니는 학생들. 아 진짜요? 네, 되는구나. 진짜 문제 푸는 기계 같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학생들이 영재학교에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필평가가 있으니까요. 예, 지필고사에서는 압도적이거든요. 그 친구. 네네네.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쪽 학생들. 뭐 예. 4학년 때부터 선행하고 뭐 학원 열심히 다녔고 그러시고요. 그리고 진짜 영재 같은 학생들이 있죠. 학원 도움도 물론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지도했던 학생 중에도 완전히 로켓에 필이 꽂혀서 중학생인데 로켓 발사체 막 그 궤도를 계산한다든지 뭐 그런 것까지 다 하는 학생도 있고 또 수학 쪽에서도 자기만의 어떤 증명법이나 그 수의 규칙 같은 거를 발견해낸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덕후. 덕후 기질이 있는 친구. 근데 그런 학생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면 올해 영재학교 준비한다. 예. 대표님이 혹시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죠? 예. 한 달 조금 남았는데 어떤 거를 지금 준비하면 현실적으로 조금 더 합격률이 높을까요? 예,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실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욕심인 것 같고요. 지금은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걸 좀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재학교 지필고사 학생들이 1단계, 2단계 통과한 학생들도 평균적으로 한 절반밖에 못 맞추거든요. 어차피 다 풀지 못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잘하는 문제를 잘 푸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걸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해라. 과거 당락은 선행하고는 거의 관계는 없다, 사실은. 그런데 들어가서는 당연히 이제 선행하는 학생들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데 지금 시기에 과거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학 평균 진도는 대기자 TV